안녕하세요. 2022 한일 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개회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 장은진 선임 전문관입니다. 皆様こんにちは。2022韓日教職員オンライン交流プログラムの開会式に参加していただきまして感謝申し上げます。私はプログラムを担当しているユネスコ韓国委員会の教育チーム主任専門官のチャン・ウンジンと申します。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방역 체계가 완화되고 있으며 서서히 해외 방문도 가능해지는 추세입니다. 依然としてコロナの感染症が収束していない状態であり、昨年よりは防疫システムが緩和しておりますが、徐々に海外訪問も可能になっているそういう状態であります。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대면 행사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프로그램의 막을 열겠습니다. 今年もこのようにオンラインでの出会いとなりましたが、来年は直接お会いできることを期待しながらプログラム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 올해도 이렇게 지난 2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어 온 한일 교사 대화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격적으로 개회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過去21年間1回も中止されることなく続けられてきた韓日教師対話の歴史を紡いでいけるように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くださった参加者の皆様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本格的に開会式を始めるにあたってハンギョングユネスコ韓国委員会の事務総長のご挨拶の映像をご覧になっていただきます。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33분의 한일 선생님들과 ACCU 관계자 여러분을 화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지만 작년과는 다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희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양국 모두 소중한 일상을 더 빠르게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1년 시작해 지난해 20주년을 맞이한 한일 교사대화는 2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진행된 양국의 대표적인 한일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온라인 교류를 통해 양국 교원 간의 대화와 소통에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한일 교사 대화는 한일 교직원 간 교류를 통해 세계 시민 교육 및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유네스코 교육 이념을 확산하고 양국 교직원이 미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교류의 이점을 활용하여 장기간의 그룹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교직원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양국 선생님들이 팀을 이뤄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 수업안을 고안하고 양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라인 공동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국 선생님들이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넘어 실천적인 교류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난해 유네스코 본부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언급된 교사의 변혁적 역할, 즉 교사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여러 집단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과 교육 및 지원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달라진 교육 현장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보다 가시성 있는 교류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비대면 교류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일 유네스코 학교 대표로서 책임과 자부심을 갖고 이번 행사에 참가해 주신 양국 선생님들, 그리고 일본 측 교원 선발을 위해 애써주신 ACCU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참여하셔서 여러분 모두도 유네스코 교육 이념 아래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서 올해 한일교사 대화에 참여해 주신 한일 교직원분들을 격려해 주시고자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次に大韓民国教育部と駐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で今年の韓日教師対話に参加してくださった両国の教職員の方々への祝賀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ただきました。 먼저 구영실 교육부 국제협력 담당관님의 환영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まず、空四실教育部国際協力官担当官の歓迎の言葉があります。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국제교육협력 담당관 구영실입니다. 2022년도 한일 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한일 양국의 선생님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개최해 주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1년 처음 시작한 한일 교사대화 사업이 어느덧 20주년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일 교사대화는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진행되었고 한일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일 유네스코 학교 대표로서 이번 행사에 참가해 주신 양국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최근 들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전 지구적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도래와 기술 격차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맞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이웃 간 협력과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교사 대화가 양국 학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일 선생님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교육 발전의 계기를 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국제화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유네스코 학교의 핵심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시민 교육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학교의 정신에 공감하며 활동하고 계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활동의 중추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은 부득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한일 양국 유네스코 학교 활동의 증진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야마모토 츠요시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님의 축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次に山本剛駐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一等書記官の祝賀メッセージをご覧くださ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한일본 대사관 야마모토라고 합니다. 이번 한일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전 세계에서 코로나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역사적인 프로그램이 올해도 꾸준히 실시될 수 있음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20년 이상 약 3,000명의 교직원이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양국의 교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하고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 구축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2015년에 일본 교직원들과 같이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그리고 부산 등 각지를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해운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 학생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했던 아름다운 세상은 지금도 너무 귀중한 추억입니다. 또 올해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시작한 한국의
학교와 일본의 학교의 온라인 교류 사업에서는 본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에도 계속해서 양국의 교육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본 프로그램의 매우 좋은 성과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교사가 많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 실시에 힘쓰고 있는 한국 유네스코 국내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꾸준히 실시되어 코로나를 극복한 후에는 다시 한번 대면 교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지옥의 노래 가사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제 즉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주신 새 귀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貴重な時間を割いていただき、映像で祝賀メッセージを送ってくださった方々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 예, 그럼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은 2022 한일교사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では、オンラインではありますが、本日は2022韓日教師対話の開会式である意義深い場であるため、全体の写真撮影があります。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줌 화면에 본인의 얼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켜주시고 카메라 가까이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参加者の皆様方は、Zoom の画面に本人のお顔がよく映るように、カメラをオンにしていただいて、カメラの近くに顔を寄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하나, 둘, はい、 셋 1、2、3、 촬영하겠습니다. 撮影します。 다시 한번 もう一度いきます。 하나, 둘, 1、2、 셋. 3。 그럼 개회식의 첫 번째 순서로 홍보강 교육팀장님의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に開会式の第1位の発表として、本邦館教育チーム長のユネスコ韓日教師対話についてのご紹介があります。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의 홍보강입니다. 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일교사 대화의 담당자였는데요. 일본 선생님들과 더위를 뚫고 서울, 전라도, 충청북도, 인천, 부산 등의 학교를 방문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지금은 시원한 실내에서 인사를 드려 편하지만 역시 조금은 아쉽습니다. 皆様こんにちは。ユネスコ韓国委員会教育チームの本邦館と申します。私は2015年から17年まで韓日教師対話を担当いたしました。日本の先生方と猛暑の中、ソウル、チョンラ道、チュンチョン北道、インチョン、プサンなど学校を訪問して、いっぱいいい思い出があります。現在は、涼しい室内でのご挨拶となりましたが、でも直接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とても残念です。 한일교사 대화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일본 문부과학성 나카소네 히로우미 장관님이 한국의 문용린 교육부 장관님에게 한일 양국의 교사 교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에 한국 교직원 50명이 일본을 방문했고 2005년에는 일본 교직원 20명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韓日教師対話事業について簡単にご紹介申し上げます。皆様ご周知の通り、2000年日本の文部科学省中曽根博文大臣が韓国のムンニョンリン教育部の長官に韓日両国の教師交流について提案されました。そして2001年に韓国教職員50人が日本を訪問し、2005年に日本教職員20人が韓国を訪問されました。
이 사업은 양국의 교육 현장을 서로 이해하고 교사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양국의 지속적인 상호 이해 및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本事業は、両国の教育現場をお互いに理解し、教師の力量とネットワークを強化して、両国の持続的な相互理解及び友好を増進するために推進されております。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서 양국 간의 여러 상황 변화 속에서도 계속되어 온 이 활동은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11年、東日本大地震をはじめとする、両国間のさまざまな、状況変化の中でも続いてこられたこの活動は今年で21年目を迎えました。 지금까지 총 3,104명이 동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시는 33명의 선생님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これまで本プログラムに3104名の先生、教職員の方々が参加されました。今回参加された33人の方々が追加される予定です。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한일 교육장관 회의에서 한일교사 대화 사업의 성과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さらに2015年、韓日国交正常化50周年記念韓日教育長官の会議で韓日教師対話事業の成果が共有される場も設けられました。 한일교사 대화 프로그램 참가 이후에도 자매 결연 및 교류를 이어가는 학교도 많습니다. この韓日教師対話プログラムの参加以降も姉妹提携など交流を続けられていく学校も多くあります。 2020년에는 한일교사 대화 20주년을 맞이하여 프로그램의 의의와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는 20년사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의 부재인 소통과 이해의 발자취가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2020年には韓日教師対話20周年を迎えまして、プログラムの意義と歴史をまとめて新たなビジョンを盛り込んだ20年史を発刊しました。この報告書のサブタイトルであ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理解の足跡というものが、やはり私たちのプログラムの性格をよく表していると思います。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의 장점도 적지 않습니다. 부디 올해에도 참가하신 선생님들이 좋은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年から全世界に広まっているパンデミックによりオンラインプログラムに切り替えて運用されておりますが、先ほどとても残念であると申し上げましたが、オンラインプログラムであることでメリットも少なからずあります。何卒今年も参加された先生方が良い経験をたくさんされるようにお祈り申し上げ、最善を尽くしていくことを約束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예,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22 한일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チーム長発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続きまして、2022日韓教職員オンライン交流プログラムに対するご案内がございます。 예, 올해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일정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今年のプログラムは去年に続きまして、コロナによって全日程オンラインで行われます。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장기간 동안 한일 교직원들이 팀을 이뤄 코로나 시대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온라인 수업안을 고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7月から10月まで約3ヶ月にわたって日韓教職員がチームを組み、コロナ時代持続可能な発展目標を実践するためのオンライン授業案を考えることが目的です。 예, 코로나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 협력을 주제로 올해 프로그램의 테마는 크게 환경, 연대, 문화 다양성으로 설정했습니다. コロナ時代を超えて持続可能な未来のための国際協力をテーマに、今年のプログラムのテーマは大きく環境、連帯、文化多様性に設定しました。
참가자 여러분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13인 기후변화, 15인 육상 생태계 보전, 4.7 중 세계 시민 교육 및 문화 다양성, 11.4 중 문화유산, 그리고 16인 인권, 정의, 평화에 대해 배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업안을 논의하시게 됩니다. 参加者の皆様方は持続可能発展目標13である気候変動、15の肉体生態系保全、4.7 のうち世界市民教育及び文化多様性、11.4 のうちの文化遺産、そして16の人権、正義、平和について勉強し、それを実践するための授業案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になります。 예, 이를 위해 우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유네스코 학교 영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SDGs 현황과 유네스코 학교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월 1, 2차례 통역이 제공되는 그룹별 온라인 회의를 참여하시게 됩니다. そのためにまず参加者の皆様方はユネスコスクール英語のウェブサイトでオンライン講義を通じて SDGs の懸案とユネスコスクールの活動について理解する時間を持ち、月1、2回通訳が提供されるグループ別のオンライン会議に参加することになります。 예, 공식적인 회의 외에도 저희 유네스코 학교 영문 웹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참가자들 간 의견을 상시 교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公式の会議以外にも我々ユネスコスクール英語のウェブサイトや SNS などを通じて参加者の間で意見を常時交流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이후 그룹 회의를 통해 수업안을 고안하시면 9에서 10월 중 양국 학교 간 온라인 교류 및 학생들 간의 토론이 포함된 교류 수업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それ以降グループ会議で授業案を考えて9月から10月のうち両国学校の間でオンライン交流と生徒たちの間の討論が含まれた交流授業を行うことになります。 교류 수업의 경우 1, 2교시 정도로 구성을 부탁드리며 수업안 분량은 1, 2차시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交流授業の場合、1、2時間目程度で構成していただき、授業の内容は授業1つや2つ程度の分量で準備していただくと大変助かります。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이를 위한 화상회의 계정 등은 저희 위원회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オンラインで授業を進行していただいて、それのためのオンライン会議のアカウントなどは我々委員会でご提供いたします。 기본적으로 공동 수업은 국내 1개교 대 일본 1개교 반대 반으로 진행되며 기타 수업 방식은 참가자들 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基本的に共同授業は韓国と日本の学校1校ずつ、1つの学校ずつ組対組で進行され、その他の授業方法は参加者の間で自由に決めることができます。 다만 학생들 간의 교류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 수업 전 사전 온라인 교류를 권장합니다. ただ生徒たちの間での交流も必ず含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共同授業の前の事前オンライン交流をすることをぜひお勧めしております。 다음으로 그룹 및 주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続きましてグループとテーマについてご案内申し上げます。 각 그룹은 각국의 교급 및 지원 시 기재하신 SDG 선호도를 기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各グループは各国の学校、小中高校および申請するときに記載していただきました SDGs の好み度を基準に分類されました。 CF 그룹이 고등학교, ABE 그룹은 중학교, D 그룹은 초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니 본인의 그룹과 주제를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F グループが高校、ABE グループは中学、D グループは小学校で構成しておりますので、ご本人のグループとテーマをよく熟知していただくと大変助かります。 또한 그룹별 통역 및 진행을 맡아주실 담당자 3분이 계십니다. またグループ別に通訳と進行を担っていただきます担当者が3人います。
예, 담당자분들도 줌에 함께 접속해 계신데요.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担当者の方々も Zoom にアクセス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オンラインではございますが、ご挨拶できるようにつなげてみたいと思います。 예, 세 분이 각각 두 그룹씩 담당하며 회의 진행 및 통역, 공지사항 안내, 회의 예약 등의 업무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3人の方々がそれぞれグループ2つずつを担当し、会議の進行と通訳、お知らせのご案内、会議の予約などの業務を担っていただきます。 우선 그룹 AD를 담당해 주실 김진솔 선생님이십니다.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ではまずグループ AD を担当していただきますキム・ジンソル先生です。短くご挨拶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AD 그룹 담당 김진솔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교류를 서포트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こんにちは。グループ A と D の担当のキム・ジンソルと申します。本日このようにお挨拶することができて大変嬉しく存じます。教育現場でご尽力されている先生方々の交流をサポートすることができて大変嬉しく存じます。プログラムの期間の間、先生方の積極的な参加、ご協力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本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그 다음으로는 그룹 BE 담당자 박지혜 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続きましてグループ BE の担当者パク・ジヘイさんです。ご挨拶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B그룹과 E그룹을 담당하게 된 박지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통역자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새롭고 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또 좋은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皆様、はじめまして、B と E グループを担当いたします、パク・チヘと申します。去年と続いて今年も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これからどういう授業になるかとっても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私を通して先生の方々が円滑な会議をさせていただいて、また学生たちに良い思い出になる授業になれるように努力したいと思います。これから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네. 그 다음으로는 그룹 CF 담당자 최예린 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はい、続きましてグループ C と F の担当者のチェ・イェリンさんです。ご挨拶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룹 C, 그룹 F의 통역을 맡게 된 최예린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교육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계속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교육 현장에 계신 한국과 일본 선생님들께서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こんにちは。今回グループ C、グループ G の通訳を担当させていただきます。チェイエリンと申します。私は学生の時から教育という分野に関心を持ってきたのですが、実際の教育現場に立たれている日韓の先生方が共に授業を作っていく過程に同席できるというのはすごく貴重な機会だと思い、今回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これから3ヶ月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감사합니다. 모두 뛰어난 역량을 지니신 분들이기에 참가자분들의 회의 진행 및 프로그램 참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様、優れた能力の持ち主なので、参加者の方々の会議の進行とプログラムの参加に大きく役立つと思います。 잘 협력하셔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では、皆さんと協力していただいて素晴らしい結果を作り上げていただくことを希望いたします。 이제 프로그램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では、プログラムの日程をご案内します。 예, 현재 진행되는 개회식은 곧 저희 통역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한일 간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영상 시청 및 한일 교육 현황에 대해 배우실 수 있는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これから行われる開会式は我々通訳の担当者の方々が一生懸命用意していただきました日韓の間の相互理解のための文化映像のご視聴、そして日韓教育の現況について学べる講演で構成されています。 이후 7월 넷째 주부터 일정에 맞춰 그룹 간 온라인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회의 일정 조율을 위해 그룹별 담당자분들이 이메일 및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추후 제공해드릴 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전 준비사항 등을 숙지하여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そして以降、7月の第4週目から日程に合わせてグループ間のオンライン会議が始まりますが、会議の日程を調整するためにグループ別の担当者の方々が E メールやウェブサイトの掲示板などでご案内する予定であり、今後ご提供する会議ガイドラインに合わせて事前準備事項などを熟知していただき、関連の資料をあらかじめ用意してください。 네. 오늘 개회식 이후에 한일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유네스코 학교 영문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今日の開会式以降、韓日の参加者の皆様方は、夏季ユネスコスクール英語のウェブサイトで会員登録をしてください。 웹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한일교사대화 메뉴가 별도로 개설되었으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사항, 강의, 그룹별 토의방, 공유 게시판 등을 활용할 예정이오니 모두 빠짐없이 필수로 가입해 주시고 공통으로 들으셔야 하는 강의 1, 2, 3 외에 주제별 SDG 강의를 7월에 시작될 1차 그룹 회의 전까지 온라인으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ウェブサイトに下記のように日韓教師対話のメニューが別途解説されております。で、このウェブサイトを通じてお知らせ、講義、グループ別の討論ルーム、共有掲示板などを活用する予定でありますので、皆様必ずこの会員登録をしていただいて、共通で受けるべき講義1、2、3以外にテーマ別の SDGs の講義を7月に始まる第1グループ会議の前までオンラインで受講してください。 네, 8월 온라인 워크숍에서는 각 그룹별 수업 계획안을 발표하는 시간과 일본 선생님들께 한국 참가교 및 지역사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8月のオンラインワークショップでは各グループ別の授業の計画案を発表する時間と日本の先生方に韓国の参加学校及び地域社会についてご紹介する時間を持つ予定です。 네, 그리고 각 SDG 주제별 6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워크숍에서는 3차 그룹 회의를 통해 다른 그룹은 어떻게 수업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및 그룹 간 피드백을 통해 수업안을 보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そして各 SDGs テーマ別6つのグループがあります。ワークショップでは3回目のグループ会議を通じて3回にわたってグループ会議を通じて他のグループはどのように授業案を準備しているのか見れる時間とグループ間のフィードバックを通じて授業案を補うことのできる時間を持つ予定です。 이를 바탕으로 공동 수업안 세부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それをもとにして共同授業案の詳細計画を立ててください。 그 다음 온라인 공동 수업에서는 양국 학교 간에 개발한 1, 2차식 공동 수업안을 바탕으로 9, 10월 중 참가자들 간 일정 조율을 통해 공동 수업 및 한일 학생들 간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その次にオンライン共同授業では両国学校の間で開発した1、2時間目の共同授業案をもとにして9月、10月中に参加者の間で日程を調整して共同授業と日韓生徒によるプロジェクトを実施いたします。 이때 그룹별 담당자분께서 현장에서 통역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その時にグループ別の担当者の方が現場で通訳をいたします。
네, 마지막 4차 그룹 미팅에서는 공동 수업 후기 및 피드백을 공유하고 폐회식 발표 자료 준비와 최종 보고서 제출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で最後の4回目のグループミーティングでは、共同授業のご感想とフィードバックを共有し、閉会式の発表資料の準備と最終報告書を提出する準備をいたします。 10월 15일에는 폐회식이 개최되며 최종 수업안 발표를 통해 그동안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의의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で10月15日は閉会式が開催されます。その時に最終の授業案の発表を通じて、その間の活動の結果を共有し、意味を分かち合う時間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예, 다음으로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참고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알차고 유익한 결과가 나오도록 선생님들께 보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はい、次に日韓教師対話プログラム準備のための参考資料を見ていただき、今年もユネスコ韓国委員会は意義深く有益な結果が出るように先生たちによりサポートできるようなプログラムを作るように努力いたします。 예,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オリエンテーションの内容をご傾聴していただいて感謝申し上げ、お問い合わせはいつでも下記のこの電子メールアドレスに連絡していただけますと、ぜひお答えいたします。 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께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では講義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金明、韓国教員大学教授から韓国と日本の教育の変化と主要政策について説明していただきます。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 김용 교수라고 합니다. 皆様こんにちは。私は韓国教員大学の教育政策専門教育科の教授で、韓国と日本の教育について勉強しております。金明と申します。 네. 유네스코 한일 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한국과 일본의 교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本プログラムに参加された教職員の皆様にお会いできてとても光栄です。 저는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도쿄 대학에서 2차례 연구년을 보내면서 일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私は韓国の方で勉強しましたが、東京大学の方で2回にわたって研究年として研究したことがあり、そこで日本の教育について触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일본의 학교도 방문할 기회가 몇 차례 있어서 학교 방문도 해보고 또 일본의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과 인터뷰해본 경험도 조금 있습니다. でそこで日本の学校に訪問する機会もあり、数回にわたって訪問し、教職員の皆様とそして生徒さんたちにもインタビューする機会もまた居住しました。 오늘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선생님들이 일본의 교육을 이해하고 또 일본의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本日は私の体験を土台にして、お互いの教育について理解を深めるそういう経験、そしてその経験について共有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두 나라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몇 가지 사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まず、教育について本格的に触れる前に、両国についてとても一般的なその視線でのその比較について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인구를 보면 한국은 5,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이지만 일본은 1억 2,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한국보다 일본의 인구가 한 2.5배 정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まず人口についてですが、韓国は約
韓国は5182万人と、そして日本は1億2000約2500万人として、韓国の約 2.5 倍にあたります。 국토 면적을 보면 한국 그러니까 이제 그 북조선, 북한을 제외한 남한의 면적만 보면 대략 한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일본은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과 비교해 보면 3.5배쯤 될 것 같습니다. 面積を比較しますと、韓国はその、北朝鮮を除きまして、約10万平方キロメートルで、日本は約、37万8000平方キロメートルでありまして、韓国の約 3.5 倍にあたります。 1인당 국민 총소득, 1인당 국민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는 대한민국이 그 미화로 43,100불, 일본이 43,880불이었습니다. で、次に、国民総所得を基準にして比較してみますと、2019年を基準に韓国は4万3100ドルで、日本は4万3880ドルでした。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선생님들 중에는 일본의 국토 면적이 우리보다 대한민국보다 꽤 넓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또 일본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총소득에 큰 차이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この資料から見ますと、日本が韓国よりも面積が約3倍以上広いんだなということをお分かりいただいたこともありますし、あと、韓国のその国民総所得が、日本とそんなに大差ないんだなということもお分かり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한 나라의 교육을 조금 이해하려고 할 때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라든가 뭐 교원 수와 같은 전체적인 그 통계치를 좀 알고 있으면 그 나라의 교육 사정을 파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では次に、学校のその一般事項についての比較です。まず国のその教育の規模など、その教育の概要について理解したいときは、やはり全体的な統計値などを把握しておくことがとてもためになります。 우선 그 유치원 통계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공통적으로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이 있고, 또 보육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ここの資料では幼稚園と一つのくくりにありますが、この幼稚園も、韓国の場合保育を担当する、その保育園とあと幼稚園というふうにも分かれております。 네, 그러니까 유치원 그 원화 연령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가 있어서 유치원에 관한 통계는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ですので、その幼稚園や保育園のその基準の年齢にも少しずつ差がありますし、この幼稚園というその枠の数値は、ここに、記載されている数値と現状が少し違うかもしれません。そのことを前提にお話しいたします。 네, 초등학교를 보면 학교 수를 보면 대략 일본의 학교 수가 한국보다 3배 이상 조금 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를 보면 일본의 초등학생 수, 소학교 학생 수가 한국 학생 수 대비 2.23배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초등학교의 규모를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次に、小学校の数値を見ますと、学校数では、韓国より日本が約3倍ぐらい多いのですが、生徒数の方を見ますと、生徒数は韓国より日本の方が約 2.23 倍ほど多いので、その学校の規模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2.5배쯤 되죠. 그 한국 학생 수보다 일본의 학생 수가. 그런데 학교 수를 보게 되면 3배가 조금 넘습니다. 中学においても、生徒数は日本が約 2.5 倍ですが、学校の数においては約3倍になっております。
뭐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高校も同じようなパターンが見られます。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한국이 조금 더 일본이 그 배율이 좀 높다고 하는 것은 일본보다는 한국의 학교가 조금 더 학교당 학생 수의 규모가 조금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このような数値から見ますと、生徒数と学校数において日本の方がその差が大きいということを見ますと、韓国の方が学級あたり生徒数が、一つのクラスあたり多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전문대학과 대학을 보면 우선 대학을 보면 대학의 학생 수는 일본이 대략 한 130만 명쯤 되는데 한국의 학생 수가 19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次に大学を見ますと、日本は約、130万人ですが、韓国は約190万人と韓国の方が多いです。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생 수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의 학생 수는 오히려 한국이 많거든요. 이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これまで、見た数値ですと、日本の方が、小中高にわたって日本の方が生徒数の方が多いのですが、大学においてはその韓国の方が数が多いということで、大学進学率が、韓国の方が高い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대략 80%에 이르렀던 때가 있습니다. 韓国の場合は大学進学率が一番高かった年は約 80%に上ったことがあります。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도 대략 한 72, 3%쯤 되고 있습니다. 現在は少し減少傾向にありますが、それでも 72% から 73% を記録しており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대략 한 50%쯤 되는 것 같습니다. 日本の場合は大学進学率が約 50% ぐらいだと聞きました。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에 대학 진학률이 한 50%쯤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사회로 바로 진출하는 학생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このことは、高校卒業後にそのまま大学進学するのではなくて、高校卒業後すぐに就職する人の数が多い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 그래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어떤 대학의 학생이 진학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대학 진학 지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대학 진학 지도 외에 그 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일할 만한 일자리를 알아본다든가 하는 그 직업 진로 준비 지도에도 상당히 힘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ですので韓国の高校の場合は多くの先生方が大学進学のための大学進学指導の方に、とても力を入れるしかないのですが、日本の場合は、先生方が大学進学指導以外にも、社会にすぐ進出する子どもたちのためにその雇用その働き口とか、その職業進路準備に、力を入れている先生方が多いようです。 대학의 학교 수를 보게 되면 그 한국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195만 명쯤 되지만 대학의 수는 200개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130만 명 되는데 대학의 학교 수는 800개가 넘죠. 800개쯤 되죠. 大学の数においても、韓国の場合は生徒数が195万人に上るのに大学の数は250校ぐらいで、日本の場合は130万人に対して800校を超えています。 이 사실은 일본에는 한국보다 규모가 작은 대학,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このことは、日本は、韓国よりも規模面で小さい大学、生徒数が少ない大学がかなり多くあるということも表しています。 이 그래프는 한국과 일본의 학생 수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ここの、ページのグラフは韓国と日本の生徒数の、その変化について表しています。
초등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70년대 초가 베이비붐 세대였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났던 해였는데 그 세대가 초등학교에 진학했던 대략 1980년 초중반 무렵에 학생 수가 제일 많았다가 그 후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韓国の場合、小学生の生徒数は70年代の初頭にそのベビーブームがあったのですが、その子どもたちが小学校に入る1980年代の前半や中盤までその生徒数の差が最多となりました。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1960년 무렵에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1980년 무렵에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에 진학해서 마치 그 낙타 등 모양처럼 위에 분홍색 그래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日本の場合はその1960年代に第一次ベビーブームの子どもたちが学校に入って1980年代に、第二次がありラクダの背のようなその形をしています。 한국과 일본 모두 학생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육의 변화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日韓両国が生徒数が急激に減少傾向にあるのは共に同じ課題を抱えており、これに対する教育の変化について対策が求められている状況です。 이 그래프는 학교 수를 보여주는데 학생 수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실은 학교 수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에 분홍색 그래프는 유치원 수를 보여줍니다. この次のグラフは学校校数の変化についてその推移を表したものですが、学校の数の場合は生徒数とはまた反対にの様子を見せています。韓国の場合はそのピンク色が幼稚園なんですが、 유치원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95년 사이에 급격히 유치원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幼稚園の場合は80年代から95年にわたって急激に増加したことがわかります。 현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現在は緩やかに減少傾向にあります。 일본의 경우에도 분홍색 그래프가 유치원 수를 보여주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대략 80년대 말 무렵에 가장 높았다가 그 후로 유치원 수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日本もピンク色がその幼稚園の数を表していますが、80年代末に最多となり、その後、減少傾向に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자, 그러면 이제 두 나라의 교육 행정 체제에 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では次に、両国の教育行政システムについて比較したいと思います。 한국의 중앙교육 행정기관은 교육부입니다. 韓国の中央教育行政機関は教育部です。 일본의 경우에는 문부과학성입니다. 日本は文部科学省ですね。 그런데 두 정부 부처의 소관 사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교육과 학술 사무를 관장합니다. でも、両国のその、所轄するその担当業務については少し差があり、韓国の場合は教育と学術についての事務を担当しております。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경우에는 교육, 학술 외에도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日本の場合は、教育と学術以外にも科学技術とスポーツと文化を担当します。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도 해방 직후에는 교육부라고 하지 않고 문교부라고 불렀습니다. 韓国も、実は、その解放後、戦時のその解放後は、教育部ではなくて、文部科学省文教部と呼ばれました。 문교부에서는 일본의 문부과학성과 조금 비슷하게 교육과 학술 외에 스포츠와 문화까지 관장했었습니다.
韓国も、文教部では、このように日本のように、スポーツとそして文化も担当しておりました。かつては。 중앙교육행정기관 관련해서 특별히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中央教育行政機関について、特別に強調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으로 중앙교육심의회가 존재합니다. 日本の場合は文部科学省の諮問機関として中央教育審議会があります。 중앙교육심의회 일본에서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할 때 반드시 중앙교육심의회의 자문을 거치게 됩니다. 日本では重要な政策を決定する際に必ず中央教育審議会に諮問を受けます。 따라서 문부과학 대신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책으로 만들기보다는 조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기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ですので文部科学省の大臣が個人の考えよりさまざまな政策をその方向性を決めるというよりはいろんな人が集まってその合意をして決めるようにしています。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일본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게 가끔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でも最近は日本でも教育の自主性というのが毀損される現象が多々見られています。 조금 일본에서도 비판적인 학자들은 중앙교육심의회가 문부과학 대신에 뭐라고 할까요? 투명심의회 또는 어용심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적인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日本の批判的な学者はこの中央教育審議会は日本のこの文部科学大臣の話をそのまま伝えるといった透明審議会というか言葉をそのまま伝える審議会だというふうに批判する人たちもいます。 한국에서는 일본보다는 과거에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韓国は日本より、教育部の長官の権限というのが非常に強かったです。 교육부 장관의 개인적 견해가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かつては教育部長官の個人的な見解が政策にそのまま現れた時もあります。 그에 따라서 이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なので韓国では政権が変わったら教育政策も一気に変わってしまうといったような現象もありました。 교육 정책의 안정성이 너무나 취약하다고 하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면서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와 유사한 기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なので、政権が変わるたびに教育政策が、変わってしまうことによってこの安定性が非常に脆弱だという批判がありまして日本の中央教育審議会と似たような機関を作った方がいいという話が出てきました。 이런 오래된 논의의 산물로서 올해 2022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長いこういう議論を重ねた結果、今年2022年の7月に教育委員会が発足する予定です。 그런데 중앙교육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でも日本の中央教育審議会と韓国の国家教育委員会は違いがあります。 중앙교육심의회는 문부과학 대신의 자문기구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中央教育審議会は文部科学大臣の諮問機関になっていますが、韓国の国家教育委員会というのは大統領の、直属のその合意機関となっています。 소관 사무나 권한으로만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つまり所管事務とか権限とかを見ましたら、韓国の国家教育委員会の方がずっと強いと言えます。 자, 그러면 이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では続きまして地方教育行政機関について説明します。 일본과 한국 모두 지방교육에서의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日本も韓国も地方教育において、自治が行われています。 우선 지방교육 행정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에는 17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이 존재합니다. 韓国の場合、17の広域市と道にの教育庁、教育機関があり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47개 도도부현하고 20개 정령도시의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日本の場合、47の都道府県に教育委員会があり、また20カ所の政令指定都市に教育委員会があります。 이 한국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아래 그 기초자치단체에 174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韓国の場合、シード教育庁のその下に基礎自治体が174カ所ありますが、それに全部教育支援庁があり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아래에 1,700개가 넘는 시정청 교육위원회가 존재합니다. 日本の場合、都道府県教育委員会の下に市町村教育委員会1700を超えるこの市町村の教育委員会があります。 한국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교육자치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교육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韓国の場合はこの教育自治体だけこの委員会が行われていますが、日本の場合は広域と基礎単位で全部この教育委員会が設けられています。 네, 그다음에 지방교육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そして日本と韓国は地方教育行政機関を構成する方法が大きく違います。 한국의 경우에는 주민 전체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韓国の場合は住民が直接選挙を通じてその地域の教育官を選出します。 올해 6월에 선거를 해서 앞으로 4년간 교육감으로 일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今年の6月にちょうどこの地方選挙がありまして、その時に教育官として働く人たちを選びました。なのでその人たちはこれから4年間その地域で教育官として働くことになります。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174개의 교육지원청의 수장인 교육장을 임명합니다. でこの17のシード教育庁の教育官がその下の174の教育支援庁のトップを指名し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선출됩니다. 日本の場合は少し違いまして、自治団体長が教育委員を任命して、教育委員のうちで教育長を選ぶ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단체장, 다시 말하면 크비조가 교육자치에 미치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日本の場合、団体長、つまり組長と言いますが、その人が教育の政策など指導について大き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なります。 한국의 경우에는 크비조, 단체장이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韓国の場合はこの団体長が教育に影響を及ぼすそのルートは非常に狭くなっています。 이제 학교 내부 조직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では学校の内部の組織を比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유사합니다. 結論から言いますと非常に似ています。 한국의 경우에는 교장, 교장, 교감, 교사로 이루어지는데 韓国の場合は校長と、校官、日本の教頭先生にあたるその校官と教師に分かれています。 예, 제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장의 교자를 잘못 썼습니다.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학교 교자를 써야 됐었는데 제가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資料に誤字があります。教長ではなく学校の校を使って校長です。 네, 일본도 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교장과 교사 사이에 교감이라고 부르는 직위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교감이라는 직위를
교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ので、この違いを言いますと、韓国だと校長先生と教師の間に、交換となっていますが、呼び方が違いますが、日本の場合は校長先生とその先生の間に教頭先生がい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학교의 교사 조직이 너무나 수평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日本ではその学校の教師のこの構造が長い間水平的な構造になっているという話があります。 이른바 일본의 학교 조직은 남비뚜껑 조직, 나베부타 소식기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서 그 2000년 이후로는 일본의 교원 조직을 조금 계층화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その以前までは日本のこの、システムは鍋蓋システムという、言い方がありました。で、2000年以降それを少し階層的に変える動きがありました。 도쿄도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 교두라고 불렀던 자리를 부교장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東京をはじめ、何か所では過去教頭先生と呼ばれた席を副校長と呼ぶようになりました。 부교장과 교사 사이에도 지도교사라든가 주임교사라든가 하는 직위를 만들어서 학교의 교직 사회를 조금 계층화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で、副校長とこの教諭の間も指導教師とか主任教師とかを置いて、やや階層化させるような動きがあります。 이런 개선 조직 외에 한국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심의기관이 존재합니다. それ以外に韓国では学校運営委員会という審議機関があります。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합니다. 学校運営委員会には教師、そして保護者の代表、そして地域の、代表となる人で構成されています。 학교의 중요한 일을 반드시 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学校で行われる重要なことについては必ず学校運営委員会で審議を行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근래에는 한국의 몇 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자치 조례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最近韓国で市道教育庁で何か所かではその自治条例というのを学校の自治条例を作りました。 학교 자치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와 같은 집단별 자치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学校の自治条例が作られた地域では、教師会、生徒会、保護者会という集団を作りました。 일본에는 학교운영협의회나 학교평의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日本では学校運営協議会や学校評議員制というのがあります。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학부모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こういった制度を通じて、学校の、方々や地域住民たちが、これら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의 중요한 차이는 한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운영협의회나 학교평의원 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でもこの違いは韓国の学校運営委員会は法的に定められたその機関でありまして、すべての学校に置くようになっています。でも日本の学校運営協議会や学校評議員制はこの法的な制度で定められていないため、これを採用している学校と採用していない学校があります。 자, 이제부터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では、今から韓国の学校の教育の問題について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문제들이 아주 오랫동안
한국 교육을 괴롭혀온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今画面に、見えていますこれらの問題が長い期間にわたって韓国の教育界で非常に悩まされた問題です。 오랫동안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長い間韓国の教育は単純に知識を詰め込み式で教える教育だという批判を受けてきました。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부담이 굉장히 커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경쟁이 과열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そして韓国は大学入試への負担が非常に大きくて、このまだ幼い時から加熱された競争に置かれたという批判をたくさん受けました。 과열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학교 외에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고 부모들은 학원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なのでこの加熱された競争の中で勉強しなければいけないため、子どもたちは塾に通いながらこの親たちにとってはこの塾の費用、私教育費の負担がこの社会問題になるまでになりました。 일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들도 국제적인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를 해보면 학생들의 성적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日本もそうですが、韓国のこの国際的な学業成就度評価を行いますと、この成績は非常に高いです。 그런데 성적에 비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でもこの成績は高い割に生徒たちの学校生活の満足度はかなり低いです。 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문제는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そして最後に言いたいことは学校暴力についてです。 학교 폭력으로 자살에 이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この学校内暴力によって自殺する生徒もいます。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을 줄일 것인가가 지난 15년 이상 굉장히 중요한 교육 정책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どのようにしたら学校内暴力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のが過去15年以上にわたって非常に重要なこの教育政策になっていました。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여러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なさまざまな問題を乗り越えるために韓国政府とシード教育庁はさまざまな政策を繰り広げています。 지난 10년 넘게 여러 지역에서 학교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0年以上さまざまな地域で学校革新のためのいろんな政策を繰り広げています。 이 정책은 아이들이 배움을 즐겁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학교 운영에서 학생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この政策はこの授業において学びが楽しいという政策ということを政策にすること、また生徒が主となる学校を運営しようという運営の仕方、これが重要視されています。 또 하나는 지난 한 2, 3년 전부터 준비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이른바 고교 학점제 정책입니다. そして、また重要なのが2、3年前から準備されてまた実施されている高校単位制についてです。 이 정책은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교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유급과 같은 유사한 제도를 두어서 반드시 기본적인 학습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정책입니다. これは、生徒個々人が自分の才能と適性を最大に生かす、そういう教育、つまり自分が関心を持っている科目を勉強するということ、そしてある程度のレベルに達しないと、もう一度、もう1年とか、もう1学期とかもう一度、勉強させることによって、つまり基本的なそういう教育は全部
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責任教育というのが重要な内容となっています。 수업 시간에 흥미를 가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나아가서 잠을 자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その前、授業に興味を持てず、また授業に参加せず、寝ている生徒たちが、いるというのが教育現場では問題になっていました。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책이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政府ではこの高校単位制ということを実施することによって授業時間に寝ている生徒たちを起こす政策になれるように期待しています。 또 하나는 학교 자치 또는 학교 자율운영이라고 부르는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また学校自治、学校自立運営という政策が行われています。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 운영의 주인으로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その生徒、教師、保護者がその学校の主となって活動できることを政策としています。 또 하나 한국의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 그리고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춰지면서 학생들에 대한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またこの韓国の教育政策で重要なのは、選挙年齢が18歳に下げられ、政党加入年齢が16歳に引き下げられたことによって、その生徒たちに民主市民教育を強化する必要が出てきたことです。 아마 일본에서는 2014년 무렵에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日本では2014年以降、18歳に引き下げられたことと聞きました。 또 하나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에서도 기후 위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もう一つは、韓国においても日本と同じように気候変動について、深刻な問題として受け止めております。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태 환경 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この気候変動に対応するために、生態環境教育に力を入れていこうとしています。 또 하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돌봄에 관한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次に小学校の低学年の児童に対するケアに対する政策です。 앞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서 학생 수가 매우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先ほどの統計において、生徒数がかなり、速いスピードで減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述べました。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 시기입니다. 子供を持つ親が一番困る年齢としては、小学校1年から2年の間、一番親と保護者としての活動が多く困ることが多いようです。 많은 부모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학교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더 따뜻하게 돌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多くの保護者たちが小学校1、2年の間、学校で、少しでも長い時間、少しでも長く学校の方でケアしてくれることを求めています。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 회복 관련한 정책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最後に、コロナ以降の教育回復における政策が多く用意されています。 우선 코로나 기간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まずコロナの時代に学力の格差がかなり広が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또 아이들이 그 기간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신체 발달의 문제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子どもたちがコロナの時代、友達といっぱい会うことができずに、身体活動においても、そしてメンタル的な、部分においても、成長がかなり遅れ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런 결손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こういった足りない部分について補完する政策を多く用意しております。 이제 일본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次に日本の教育のその課題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식 암기 교육, 이른바 쯔메꼬미 교육에 관한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 日本においても韓国と同じようにその詰め込み式教育において、かなり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が長く、長期間にわたって、言及されてきました。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의 중요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큰 일종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日本ではかなり昔からその重要な方向性、指針として生きる力を育もうという、そういう方向性が存在するようです。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 그리고 사회로 열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 학교 학습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日本の韓国の教育国家課程に、値するその日本の教育要項では、生きる力を育む教育とそして社会に開かれた教育課程、に力を入れて進めています。 그리고 뭐 이를 위해서 주체적 대화적으로 깊이 있는 배움을 실현하기 위한 수업 개선이라고 하는 방향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このために、主体的そして会話的に深い学びを実践するための授業改善ということにも力を入れています。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로서는 살아가는 힘 그리고 교육의 방법으로서는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教育の目標としては生きる力として、そして教育の方向性としては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ということを掲げています。 또 하나 중요한 일본의 정책 중에 하나는 교사 다망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もう一つ日本の、教育の政策の動向においては教師が多忙なその仕事に追われることに対しての働き方改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일본에서는 교사가 과로사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韓国では、こう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が、日本では教師が過労死するケースがありました。 일본에서는 그 주말이라든가 또 학교 수업 전 또는 수업 이후에 학생들의 그 클럽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日本では授業の前にそして後に、生徒たちのそのクラブ活動を指導するそういう活動もあります。 주말에 학생 교사들의 지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そして、週末にその指導が行われることもありました。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노동 부담을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そのことからどうすれば、この労働の負担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が、重要な政策方向としてありました。 네 번째는 이른바 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4つ目は教育の情報化についての問題です。 한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韓国では、第4次、産業革命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が、日本ではソサイエティ 5.0 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 이른바 기가스쿨 정책이 대표적인 교육 정보화 정책입니다. いわば、ギガスクール政策です。 학교 안에서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학생들 모두에게 패드와 같은 기기를 보급하는 그런 학교를 의미합니다. これは学校内で、Wi-Fi を自由に使えるようにするとか、あと iPad などのそのデバイスを支給したり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네, 그런데 조금 교육 정보화 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한국보다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でも教育情報化、その ICT においては、日本が韓国よりは少し遅れているようです。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말부터 교육 정보화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韓国の場合は90年代末から教育情報化にかなり力を入れてきました。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 다시 말하면 코나이暴力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이지메와 부등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韓国では、学校内暴力がとても深刻な問題になっておりますが、日本の場合は、学校内暴力ではなくいじめと不登校が長い間、問題視されています。 마지막으로는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이른바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最後に、日本ではグローバル教育に力を入れるように、今政策を強化しています。 외국어 교육 과정을 강화한 고등학교를 운영한다든가, 外国語課程を強化した高校を運営したり、 또 IB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あと IB 教育課程を運営する高校も増えています。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일본이 아마 2년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교과로 편입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一番の変化は日本が2年前から小学校3年生から英語教科を導入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韓国の場合は97年から小学校3年生の時から英語教科が取り入れられました。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ですので日本は英語教科が小学校で取り入れられたのが韓国よりは少し後になったようです。 네, 제가 그러면 두 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では次に、韓国の教育と日本の教育において、簡単にサマリーとしておさらいしたいと思います。 저는 일본에 제가 처음 갔을 때에는 두 나라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私は最初に、教育現場を両国を見たときにはかなり似ていると思いました。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일본을 거듭 방문하게 되면서 두 나라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でも時間が経って、そして何回も行き渡っているうちに、両国の差が見え始めました。 그 차이를 그 유사성과 차이를 아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で似ている点とその違う点を簡単にまとめました。 첫 번째 두 나라는 전쟁 후에 교육을 통해서 사회 계층을 형성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両国は戦争後に社会階層を教育を通じて社会階層を形成したという共通点があります。 일본이나 한국 모두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위를 배분해 왔습니다. 日韓ともにその戦争の後その廃墟となった状態で学校の教育を土台にして、その社会的な地位や、そういった階層を作ってきたという点があります。 출생 신분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결과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出生のその身分ではなく学校の教育を通じてその結果いくらでもその地位が決められるということにおいて、多くの人々がその教育に、多大な関心を寄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 한국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존재하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은 존재했습니다. 韓国では、飛びが鷹を生むというそういうことわざがありますが、日本でもこのような現象が見られました。 그런데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인 성장이 거듭되면서 사회의 계층 구조가 상당히 공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でもその後日韓ともにその経済成長を遂げながらその階層が分けられたその身分というかその地位がかなり強固なものになるようになりました。 아마 일본의 경우에는 70년대 말, 한국의 경우에는 90년대 말부터 이 사회 계층의 공고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この日本では、70年代末そして韓国では90年代末に入って、このような現象がかなり著しくなりました。 그 이후에는 아이들 중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나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간파한 아이들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その後子どもたちの中で学校の勉強を一生懸命しても社会的身分を変え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ことをもう身をもって知った子どもたちが出てく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このような子どもたちを中心にして学んでもしょうがないということから、学びから離脱する子どもたちが多く出ました。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다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두 나라의 공통적인 중요한 교육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この子どもたちを、どうやってケアするか、そして、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両国ともに、その課題となっております。뭐 이런 점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このような現象は日韓両方に、顕著に現れています。 자, 그런데 두 나라의 차이도 존재하는데요. 그 하나는 이른바 평등주의에 관한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もちろん差もありまして、両国のその平等主義におけるその見方が、差があります。 한국과 일본 모두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日韓ともにその公正とか平等においてとても重要視はしますが、でも韓国の方がの公正とか平等に対するその大事に思うかなり強調する部分が、かなり強いです。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평등입니다. ここで言う平等はみんなが同じであるべきという平等です。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最近韓国ではこの平等主義というものが公正についてのその見方に変わりつつあります。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80年代までは韓国では、その社会的に、その公正というのは、社会的なその脆弱な階層についての配慮ということを指しておりました。 그런데 근래의 한국의 청년 세대들 중에는 특별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배려할 필요는 없다. 더 배려하는 것은 반평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でも最近韓国の若者の間ではこの特別その社会的な脆弱なその階層について配慮すること、それは公正さを損なうものであるという見方も出てきています。 또 하나의 차이로 제가 강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の大きな差としましては、日韓両国はその国家の役割について、その考え方に大きな差があると思いました。 이 국가의 역할에 관한 차이는 사실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에 관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この国家の役割については、公的な部分、公共の部分と、そしてプライバシーな、私的な部分についての役割もあります。 한국이나 일본에 모두 학원이 존재하고 사교육비를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日韓ともにその塾とか学習塾があり、学校外教育についての費用を負担しております。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큰 국가 문제가 되어 있지만 でも韓国ではこの学校外教育についての費用がかなり社会的な問題となるほど大きな負担となっておりますが、 일본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책 과제가 되지 않습니다. 日本ではこの学校外教育についてのその費用が政策的な問題として捉えられません。 그것은 사적인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これはあくまでも個人の問題だと思うからです。 또는 일본에서도 학생 수가 줄면서 파산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また、日本でも生徒数の減少によって不渡りする大学が出てきています。 한국에서도 최근에 대학생 입학 자원이 줄게 되면서 폐교 위험에 몰리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韓国においてもその最近、生徒数の減少によって入学資金などが減少して、経営破綻に陥っている大学が出てきました。 한국에서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그 위험에 처한 사립대학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韓国でも地方の私立大学を中心にこういう経営破綻の大学が出てきていますので、国家がこういう危機に陥っている大学を支援すべきという発言が出てきています。 일본에서는 이런 주장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日本ではこういう発言は全然聞こえてきません。 왜냐하면 이것은 사적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日本ではこういう問題を、その個々人、個人の問題だと捉えるからです。 네, 이런 차이가 저한테 상당히 강하게 잘 인식이 되었습니다. こういう差が、私の方ではかなり大きく 예, 考え 그러면 られました。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では長い間、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発表を終えたいと思います。 예,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有意義な講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これから質疑応答の時間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 참가자분들께서는 줌 화면을 켜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직접 화면에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参加者の方々は Zoom の画面をオンにしていただいて、ご質問がありましたら直接画面で挙手をしていただいてその意思を表してください。 순차 통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한 문장씩 끊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逐次通訳が行われておりますので、一つずつ文章を区切って、お話ししてくださると助かります。 타카시 신이치님, 네, 첫 번째,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質問よろしいですか？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はい、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韓国の学校教育問題の中で、校内暴力というのが書いてあるんですが、具体的にはどのような内容なんでしょうか？対生徒とか、対教員とか、内容も少し知りたいです。 네. 한국 교육 문제 중에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교내 폭력인지 좀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대응책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일본의 이지메와 한국의 학교 폭력에는 그 양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はい、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のいじめと韓国の校内暴力には少し差があります。 일본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따돌림한다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친구들을 위협한다든가 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日本のそのいじめはさまざまな方法を使って、子どもたちをいじめるというか、間接的な方法がかなり多いようです。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물론 일본의 이지메와 유사한 폭력도 존재하지만 韓国のでも校内暴力の場合は、日本のいじめと似たような形ももちろんありますが、 그런데 어떤 학생이 다른 동급생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でも、生徒さんたちが、直接その身体に危害を加えるこういう物理的なその暴力が多いです。 아마 2011년에 대구시의 어떤 중학생이 자신의 학급 동료들에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당한 후에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具体的な事例としましては2011年テグの市内の中学校で、クラスの子どもたちに、暴力を受けた、その生徒がアパートの屋上から飛び降りた事件がありました。 이 사건이 학교 폭력에 대한 정부 정책을 크게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この事件が、その政府の学校内暴力に対する教育的な政策を大きく方向転換させる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서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가해 사실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この事件をきっかけにしてその加害者の子どもたち
をその加害者としてのその事実を、内申というか学校生徒部その記録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に、追記するようにしました。 한국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의 봉사, 사회에서의 봉사는 물론이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강제 전학을 시키거나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韓国では、その加害者の生徒について、対して、校内ボランティアや社会的なボランティア、そしてまたもっと深刻な場合は、強制転校させたりそして、高校の場合は強制退学させる場合もあります。 일본에는 이지메 방지법이 있고 한국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이 존재합니다. 日本はいじめ防止法があり、韓国では学校内暴力防止法があります。 일본의 이지메법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日本のいじめ防止法には加害者の生徒に対する、具体的なその罰についての記載がありません。 한국의 학교폭력법에는 물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존재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韓国の学校内暴力法に、おいては、被害者保護ももちろん、その記載がされておりますが、加害者についての処罰の事項もあります。 제가 3, 4년쯤 전에 일본의 이지메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모임에 한번 초청되어서 한국의 학교폭력 문제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私が3、4年前にそのいじめに対する訴訟を請け負う弁護士会のところに招待を受けまして、そこで韓国のこの学校内暴力について講演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 그때 일본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가해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도 학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학교가 마지막까지 그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でその日本の専門家たちとお話ししてとても印象深かったのが、日本はその加害者の生徒たちも、暴力を行使したとしてもそれを、生徒であるということで最後までこの子たちを諦めてはいけないというその考えが強いことがとても印象深かったです。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가해 학생 보호라고 하는 인식은 일본보다 조금 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韓国の学校現場においては加害者の生徒についての保護というその考え方は日本よりは弱いように見受けられました。 네,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まずお答えになったでしょう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校内暴力は、日本では昔結構多くて、今はむしろ引きこもりや不登校の方が増えている気がして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학교 폭력은 좀 옛날에 많았고 지금은 그 학교에 뭐 부등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만 있는 뭐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いじめは多いと思うので、韓国とのその差がとても興味深かったです。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이즘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의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はい、また質問ある方は挙手お願いします。 없으십니까? 質問ある方いませんか? 네, 그러시면 예정보다는 좀 이른 시간이지만 교수님의 유익한 강의와 참가자분들의 활발한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はい、予定より少し早くなりましたが、先生の有意義な講義と参加者の方々の活発な議論に感謝申し上げます。 네, 그 예정 시간보다는 빠르지만 좀
좀 일찍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룹별로 3개월간 활발하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は当初予定されたよりは少し早いですが、これで開会式を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皆様お問い合わせがある場合は、ぜひ我々側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そして、3ヶ月ぐらいにわたってグループ別に活発に議論が行われることを記念いたします。我々も積極的にサポートするために最善を尽くします。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今日参加された方々、感謝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